그 사람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관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관계 속 감정과 거리감을 상담해온 정은미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관계 중 진짜 감정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관계.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진심은 숨기는 사람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정의 신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 여성이 말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는 늘 말없이 샤워실로 가버려요. 그 순간이 제일 허무해요. 감정 없는 남자의 뒷모습은 때로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막연히 기대했던 다정함이나 애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죠. 중년의 연애에서 혹은 오랜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씁쓸한 경험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관계 후의 여운, 그 따뜻한 감정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남성이 이를 무시하듯 행동할 때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실로 직행하는 그 한 걸음은 사실 이제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로 해석되기 쉽죠. 서울에 사는 53세 정 여사님은 연애 중인 남성과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그런 성향이라 생각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감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해소의 대상이었나 싶은 거죠. 이런 의심은 곧 자기 존중감의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남성 입장에서도 이해할 부분은 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불편한 몸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단순한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이럴 땐 아주 사소한 제스처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짧게라도 눈을 맞추며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이런 진심 어린 표현은 육체의 만남을 감정의 연결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작입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뒤의 여운처럼 그 여운이 따뜻할수록 그 사람은 기억 속에 깊이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뒷모습에 어떤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늘 키스를 피했어요. 애무는 즐기면서도 입술은 절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점점 마음에 걸렸어요. 이성관계에서 키스는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는 도구이자 신뢰와 친밀감을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년 남성 중 일부는 키스를 유독 꺼려하면서 오히려 육체적 접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여성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대구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애무엔 적극적이지만 입맞춤을 시도하면 머리를 돌리곤 했어요. 그 순간 마음의 벽이 느껴졌죠. 이런 남성들의 심리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에 깊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애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과거 성장 환경이나 사회적 역할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죠. 둘째는 관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깊은 감정을 나누기보단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경우 키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입술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애무를 하면서도 감정은 닫아두는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상대에게 나는 진심이 아니다라는 신호로 읽히게 됩니다. 육체적 접근이 감정적 거리감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상대의 행동 뒤에 감춰진 감정을 읽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속엔 단순한 깊이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상처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키스를 회피하는 행동, 단순한 성향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문을 닫은 신호일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체위를 바꾸는 남자.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질문. 이건 어디서 배운 거지? 중년의 연애나 관계에서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험합니다.
특히 평소에 소극적이었던 남성이 갑자기 능숙한 기술을 선보일 때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죠. 애정의 증표처럼 받아들이기엔 너무 낯설고 계산된 움직임처럼 느껴지니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오래된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손놀림이 너무 능숙해서 괜히 의심이 들더라고요. 삽입 중 체위 전환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섬세한 기술과 타이밍이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여성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손길이라는 건 분명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 보다는 왜 지금 나와 함께 그걸 시도했는가입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앞서면 진심도 오해 속에 파묻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다양한 정보나 영상 혹은 과거의 경험을 참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익힌 것이 실전에 나오기도 하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기 만족에 몰두한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혼자만의 공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애정을 담아 표현하는 체위 전환은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죠. 혹시 지금의 관계에서 상대의 변화를 불편하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불편함이 의심인지 설렘인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쉰다. 당신을 보는 눈빛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더 깊게 빠져드는 듯한 표정.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 관계 중 거울 앞에 선 남성의 모습은 때로 충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함께하는 상대보다는 자신의 동작과 몸짓, 표정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태도. 그것은 단순한 자의식이 아니라 감정에서 벗어난 자기 도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의 내면에는 다양한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의 확인입니다. 중년 이후 약해지는 자신감과 성적, 불안감을 거울이라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채우려는 무의식적 반응일 수 있죠. 마치 스스로를 다시 확인하며 난 아직 괜찮다고 되뇌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모 씨는 연애 중인 남성과의 경험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처음엔 나를 유혹하려는 연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나보단 자기 몸에 더 집중하더라고요. 그게 점점 소외감으로 이어졌죠. 또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는 일종의 연기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판타지에 몰입한 결과인 것이죠. 이럴 때 여성은 그 순간이 더 이상 둘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이런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을 활용한 시각적 자극은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과 흥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의 중심이 우리인지 자기 자신인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남자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울 속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요? 격렬하던 움직임이 어느 순간 서서히 느려진다. 절정에 다다를 듯한 타이밍, 갑작스럽게 속도를 늦추는 그의 행동.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중년 여성들이 이성관계에서 종종 겪는 장면입니다. 관계가 뜨겁게 달아오르다 갑작스레 흐름을 끊는 남자의 행동은 처음엔 배려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궁금해하게 되죠. 이런 속도 늦추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남성들에겐 훈련된 쾌락 루틴입니다. 오래 즐기기 위해 혹은 사정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리듬을 조절하는 방식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회복 시간이 달라지면서 이 루틴은 일종의 자기방어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여성일수록 이 리듬 변화를 더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8세 김 여사님은 연애 중인 남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절정 직전에 속도를 늦춰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 매번 반복되니 나랑의 교감보단 자기 방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남성들은 쾌락의 파도를 조절하며 더 오래 지속하는 데 만족을 느낍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자부심,
더 긴 관계를 이끌고 있다는 착각.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의 리듬은 무시되고 결국 여성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 쾌감이 아니라 우리의 흐름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행동이 의도적이라면 그건 기술이 아닌 루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 속에 감정은 빠져 있죠. 혹시 지금의 관계에서 상대의 반복되는 행동이 점점 기계적으로 느껴진 적 있지 않으셨나요? 베이비, 좋아? 아, 베이비. 그는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내 이름을 알고는 있나?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이름을 부르는 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정을 담아 관계를 맺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남성들은 베이비, 자기야, 거기 좋아? 그 같은 말만 반복하며 정작 당신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최 씨는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관계할 때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늘 베이비였죠. 어느 순간 내가 아무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성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무의식적인 습관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이유는 관계에 감정을 얹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확정짓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남성일수록 이름을 부르는 걸 꺼립니다. 반면 여성은 다릅니다. 이름을 들을 때 정서적인 연결감을 느끼며 그 사람의 세계에 포함됐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관계는 감정이 얹히지 않은 채 육체만 오가는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베이비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아, 수진아 같은 이름은 그 순간에 온전히 나만을 부르는 호명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관계에선 결국 마음도 불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나요? 사랑 없는 반복된 행동, 진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관계 속에서 감정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체위나 속도의 조절, 자주 쓰는 호칭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사랑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몸이 아닌 감정으로 연결된 관계는 작은 눈빛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따뜻한 한마디, 여운을 함께 나누는 짧은 시간, 내 감정을 묻는 관심. 이 모든 것이 진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감정의 온도를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